얼굴을 드러냈다가 끊겼죠. 예,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 연결 상황이 조금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예, 실제 인물이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네, 그리고 이 장소는요,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고요. 예, 청와대 앞에 사랑채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본떠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월요일은 휴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날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차가운 날씨에 포항 지진으로 대피하신 분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곳에 살지 않는 분들도 뉴스를 볼 때마다 괜찮은지, 여진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대책들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새벽에도 진도 3.6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관련 후속 대책, 또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님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련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먼저 임시로 거주해 있는 대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칸막이 설치, 또 재난 심리 지원, 또 불편사항 접수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또 160세대의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이재민 분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 또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걱정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126명을 투입을 했고요. 또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6일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필요시에는 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를 검토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심리적인 불안정 그리고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험생을 비롯한 수험생의 학부모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포항에서 시험을 진행하되 진원지에서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의 학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 시험장 4개의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하겠다는 점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여진이 있으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의 예비시험장 12개 학교도 병행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학생과 감독관의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또 행안부, 경찰청 등 총동원해서 신속한 수험생 재배치, 또 원거리 이동 상황에 대비한 수송대책 마련, 또 수험생 심리안정 지원 등 피해 복구 조치 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불편함 없이 모든 컨디션을 가장 최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항 지진으로 많은 분들 걱정이 있겠지만 또한 AI까지 겹치면서 우리 농가의 근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병한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위험 시기인 겨울을 맞아서 주변 농가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참 많은데요. 전북 고창뿐 아니라 현재 충남, 전남, 또 경기, 전북 일부 지역에서 발병한 AI도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닭의 경우 치사율이 90%이고요. 일단 확산되고 발병이 시작이 되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만 해도 3,800여만 마리의 살처분이 있었고요. 또 그 전해에는 2,400여만 마리의 살처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을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0시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부터 전국 모든 사육농가에 대해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직 명령을 발표했고요. 오전 8시에는 총리 주재 긴급회의도 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12,000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완료됐는데요. 다행히 살처분 대상 지역인 반경 500m 안에 다른 가금 사육 농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료 공장과 전통시장은 세척 소독을 실시하고 앞으로 7일 동안은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통제될 겁니다. 지금 내린 이런 확산 저지 조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의 협조와 또 그 사육 농가 종사자들께서 소독 철저히 하고 또 외부인과의 차량 출입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 협력을 해야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대한 외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 배포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언이라는 일간지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의 승승장구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또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대응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한국 경제는 매우 탄탄하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에서도 한국의 경제는 호황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한국 경제의 예상 밖의 거대한 강장제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속도와 규모에서 모두 인상적이다. 글로벌 무역 강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이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경제 회복과 전자업계의 호황으로 개인과 정부의 소비가 모두 성장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신문에서는요,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핵 위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국회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우려를 감소시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사드가 여전히 배치되어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으며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 기사의 링크와 번역문을 올려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벽녘 여진으로 놀라신 분들 참 많으실 테고요. 또 앞으로도 여진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하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체육관 등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분들의 불편함이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중되고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빨리 후속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재민 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험을 3일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 중요할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페이스북 또 유튜브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하려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 저희들의 생각과 입장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채찍들 가감없이 들어가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옆에서 자꾸 누군가가 계셔서 예, 시선이 자꾸 움직이는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얼굴에 바르는 로션을 머리에도 바르시는 우리의 소통수석님, 윤영찬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는 누구신가, 저쪽을 볼 수는 없고, 누군가 이렇게 큰 그림자가 자꾸 보여가지고, 누군가 했는데. 예,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기습적으로 방문해서. 근데 기습 방문을 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게도 우리가 계속 11시 50분에 땡 하면은 방송을 물렸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글쎄요, 인터넷 제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온 날이 장날인지 오늘 제가 오자마자 인터넷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오시다가 뭐 하나 툭 건드리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매일 11시 50분에 고생하는 우리 권민정 부대변인과 우리 다른 스태프들 점심을 사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러 왔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납치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잠시 이 방송을 맡으면서 제가 뭐 1km를 뛰었는데 100m를 뛰었다는 등 윤영찬 수석은 뭐 이 체력이 안 돼서 도저히 1km를 뛸 수 없다는 등 이런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에게 했기 때문에 저도 체력이 되십니까? 그럼요. 저는 충분히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현 대변인께 네. 저와 1km 달리기 내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그 장면을 생생히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하트와 이 엄지척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원숙님, 이원경님, 김진형님, 황지훈님 다들 수석님을 반겨주시는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달리기 곧 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갑자기 나오느라고 머리 정리를 못해서 머리가 좀 떠 있는데요. 예, 정리하셔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잘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우리 11시 50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불시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권민정 부대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밥 맛있는 거 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던 거예요? 글쎄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계속 통해서 여러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또 160세대의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이재민 분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 활용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 또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걱정 많으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126명을 투입을 했고요. 또 점검 절차를 체계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밀 점검이 필요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6일에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필요시에는 특별교부세의 추가적인 교부를 검토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심리적인 불안정 그리고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험생을 비롯한 수험생의 학부모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포항에서 시험을 진행하되 진원지에서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의 학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 시험장 4개의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하겠다는 점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 여진이 있으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의 예비시험장 12개 학교도 병행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학생과 감독관의 비상소송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또 행안부, 경찰청 등 총동원해서 신속한 수험생 재배치, 또 원거리 이동 상황에 대비한 수송대책 마련, 또 수험생 심리안정 지원 등 피해 복구 조치 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드러냈다가 끊겼죠.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 연결 상황이 조금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실제 인물이었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네, 그리고 이 장소는요, 대통령 집무실이 아니고요. 청와대 앞에 사랑채라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본떠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자리에 앉아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에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월요일은 휴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날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차가운 날씨에 포항 지진으로 대피하신 분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마 그곳에 살지 않는 분들도 뉴스를 볼 때마다 괜찮은지, 여진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대책들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새벽에도 진도 3.6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관련 후속 대책, 또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님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련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먼저 임시로 거주해 있는 대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칸막이 설치, 또 재난 심리 지원, 또 불편사항 접수 데스크 운영 등을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불편함 없이 모든 컨디션을 가장 최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포항 지진으로 많은 분들 걱정이 있겠지만 또한 AI까지 겹치면서 우리 농가의 근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의 오리 농장에서 발병한 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위험 시기인 겨울을 맞아서 주변 농가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참 많은데요. 전북 고창뿐 아니라 현재 충남, 전남, 또 경기, 전북 일부 지역에서 발병한 AI도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AI가 고병원성인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닭의 경우 치사율이 90%이고요. 일단 확산되고 발병이 시작이 되면